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 좀 계시고요. 어, 오늘 또 10시에 그 전라도 천년사 관련해서 또 토론도 있는데요. 저는 뭐 10시 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2시간을 하라고 하셔서 일단 2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저 박찬아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전라도 천년사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그 한류열풍사랑이라고 하는 곳의 의장, 또 대한사랑의 교육위원, 전라도 도민연대의 학술위원을 이번에 맡게 됐고요. 가야사 전국연대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유라시안 네트워크 고 이민아 교수님이 이사장이셨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활동이 좀 뜸하죠. 유라시안 네트워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류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제가 뭐 소리 좀 하나 줄일게요. 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요. 해외도 이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 문화를 알리는, 동포사회 알리는 그런 활동들도 이렇게 했고요. 한류 열풍사랑이다 보니까 한류 팬들을 만나서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도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코로나 이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자, 오늘 전라도 천년사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역사 이슈라고 하면 또 단연코 전라도 천년사 사태라고 할까요? 그런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라도 천년사 위에 이제 지역사 또는 지역의 향토사 이들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경상남도사가 있고요. 김해시사 그리고 부산시사 등이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보면 경상남도사는 2020년에 32년 만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해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도 천년사처럼 이북 공개를 한 상태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부산시사 같은 경우에는요, 7월 초에 이북 공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시민, 도민, 국민들께서 볼 수 있게끔 뭔가 시스템화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를 요구를 안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요구를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김해 시사, 부산 시사도 그런 방식을 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2018년이 이제 전라도 1천년이었습니다. 고려 현종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로 해서 천년 역사를 기록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5천년으로 늘리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연구진, 지필진도 뭐 200명 이상 늘리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24억, 전체가 34권이나 돼요. 34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의 그 경과를 한번 보자면 제가 이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작년 12월 6일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역사이다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전라도 천년사 34권에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 이때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공개하지 않아도 뭐 뻔한 그게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 12월에는 이제 가야 본성이라는 특별 전시를 했었거든요. 가야에 관련된 유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30여 개의 박물관에서 전부 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총 집합을 합니다.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또 그때까지는 또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특별 전시를 했죠. 가야 본성이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2020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일본 전시 2번 하고 지금 김해 전시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박물관장이 백이동 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김수로 왕릉에 와서 참배도 하고 파사석탑에 또 참배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파사석탑을 처음으로 파사석탑이 이제 김해를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시를 하니까 지금 학계에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 왜 지금 파사석탑이 있고 김수로왕 허황옥을 진짜 있는 역사처럼 얘기하느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뒤에 저 아래쪽에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좀 땡겨 볼까요? 땡겨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처음에는 박물관에 써 있지 않았는데 이게 항의를 학계에서 항의를 하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박물관에서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땅바닥에다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죠.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수로왕과 허황옥 그리고 파사석탑이 있는 공간은 신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사다라고 하는 쪽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3세기, 4세기에 이르러서 가야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하고 뒤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야는 3세기, 4세기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써난 거예요. 그 이론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일제 관변학자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 내용이죠. 4세기 후반에 369년에 일본 소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왜가 가야로 근거로 해서 신라에 당도했다. 뭐 어려운 말은 이렇게 풀면 되죠. 왜 일본 서기 신궁 49년조 369년에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칠국 정벌이 삼국사기에는 안 나와 있냐. 이 삼국사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상대 기록이라고 써 있죠. 초기 기록은 사실이 아닌 것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스다 소키치 이하 일제 관변학자들이 전부 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세기, 4세기에 가야가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동안 없었던 기문대사가 나왔어요. 6세기 기문가 대사가 있었다. 일본석에 나와 있는 김은국 대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문은 지명인지 나라인지도 몰라요. 지명 같은데 이걸 김은국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니까 처음 보니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검색해보고 이게 뭐지라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일본석에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야 본성 전시도 저는 3번 갔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간 것 같아요. 거의 처음으로 가서 그때 이정길 교수님한테도 지금 가야 본성 전시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야전성 기문대사도 있고 밑에 사타 상다리가 있는데 이건 임나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타하고 상다리라고 아래쪽에 있는 걸 검색해 보니까 임나사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이제 일본 땅이 되냐 마냐 하는 그런 어떤 기로가 이때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임나사연이라고 하는 걸 놓는 건 1500년 전 전라도를 임나사연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세기로 보면은 1700년 전이죠. 전라도를 외의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게 이제 강진 친미달에 뭐 이런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뭐 이제 사읍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본성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전라도 천년사도 가야사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을 뒤에 어떤 순서의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계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이 폐기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임나일본부설이란 신공항후 369년조부터 시작하는데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200년간 다스렸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한민족 대백과 사전을 보더라도 여기 뭐냐면은 신공항후 섭정 49년 369년 369 기억하기 쉽죠. 369에서 가야 지역을 정벌하여 임나일본부를 성립했다. 변형된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나일본부는 폐기됐다. 한일 뭐 공동으로 뭐 협의해가지고 폐기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폐기가 되었는가? 이건 대한사랑 오사카 지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쭉 모아가지고 한 10권 정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역사, 세계사 교과서를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중학교 교과서는 8종의 교과서 중에 5종이 측주나 본문 어떤 방식으로든 가야는 임나다라고 저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마토 조정이 임나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역사 관련 서적은 대동소이하게 임나일본부를 인정하면서 왜가 한반도로 출정했다는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가야를 임나라고 분명히 얘네들은 일본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로치고 임나. 임나 가로 열고 가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야 가로 열고 임나라고 하든지 무조건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건 2022년 책인데요. 중학교. 백제와 신라에 끼인 가야 지역에서는 나라들이 연합하면서 양국에 대항했습니다. 야마토 왕권은 4세기의 조선반도에 출병하고 반도 남부 나라들과 강한 연계를 가졌습니다. 또 옛날 책이지만 지금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0년 전 책이죠.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 가라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19년 최근에 배우고 있는 책이죠. 왜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왜가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학자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기경량 교수가 카톨릭대인가요? 그 교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자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본의 조작이냐 고구려의 뻥이냐라고 해가지고 고구려의 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몇 년 이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해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일본인 또는 일본 학계의 어떤 해석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경량이. 그러면서 고구려인들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서 비문에 뻥, 과장을 해놨다. 고구려인의 욕망이 비문에, 광개토대왕 비문에 수용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교과서하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일본 교과서에 보면 보시다시피 모든 교과서에서 임나일본 부서를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깔아놨죠. 그 중에 하나가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우측에 이렇게 깔아놨죠. 그리고 임나를 먼저 쓰고 가라가야 이렇게 가로 쳐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육붕사죠. 육붕사도 자유사 못지않은 또 우익 성향의 그런 교과서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자, 육붕사를 보면 아예 가야가 없죠. 연대표를 보시면요. 백제 신라 임나가 있습니다. 임나의 시기를 보면 369년부터 562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백제 요청이 있어서 조선에 출병했다. 우리나라는 임나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들이 가야, 임나, 가야, 그리고 이러한 약간 유리한 야마토 조정에 왜 유리한 해석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전라도 전라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동경서적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가야라고 했는데 이거를 얘네들은 임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라도를 포괄하고 있는 세마세 야스카즈의 지도와 동일한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 출병했다. 남부 나라들과 강한 연계를 가졌다. 임나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임나를 가야라고 하니까 한반도 가야 지역에 영향력을 야마토 조정에서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강단사학에서 지금 토론자로 나서고 있는 이근우 교수. 이 사람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나일보 문제 한국 고대사라고 유튜브에 있는데요. 자, 일본 교과서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6종을 이 사람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임나일본 부서를 구성하는 자료들을 그대로 전부 다 교과서들이 가지고 있다. 웬만한 고등학생 정도가 이 자료들을 차례로 읽어보면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 일본 사람이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판단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 자료를 보면요. 야, 임나일본부설이 있었네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했는데 지금은 그걸 갖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근우 교수는 토론에 나와가지고 폐기된 지 오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말을 뒤집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도 아니죠. 1년, 2년 전이에요. 자, 일본은
일본은 임나일본부 문제가 있다. 임나일본부는 퇴색되었다.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라고 다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게 이근우입니다. 일본 고대사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것을 임나일본부서를 포기하는 순간 일본 고대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일본은 그 얘기를 부경대 이근우 교수가 했는데 지금 말을 뒤집거나 요 영상은요 비공개로 처리해 버렸어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래 비공개로 처리. 결론은 뭐냐? 폐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임나일본부설은 살아 있으면서 불씨도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씨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임나가 한반도에 있다. 임나 가야설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우니까 임나 한반도설이라고 했습니다. 임나가 한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임나 한반도설을 바탕으로 해서 뭐니 이다시라고 했잖아요. 임나 일본부설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임나 한반도설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일본 우익이든 일본 전체가 바뀌든 간에 임나 일본부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계는 임나 일본 열도설을 뭐 이근우 교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영상을 남겼는데요. 사이비 역사학이다. 임나가 일본 열도에 있다는 건 사이비 역사학이다. 분명히 강단에 있었던 그런 역사학자들이 대마도설, 큐슈설, 기비설 주장을 했는데 전부 사입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치면서 이와 이다시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학계는요 위치설을 전부 다 부정하고 한반도 남부설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조사하잖아요. 사전에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대마도설, 큐슈설, 뭐 오카야마설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고 임나 고령설, 임나 김해설, 뭐 임나가 가야라는 설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임나는 대마도설과 큐슈설과 오카야마설이 있다라고 하는 일본 열도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39년에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고령을 이 대가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나미 지로 총독이 이때가 뭐냐면 조선사 편수에서 16년 동안 해가지고 조선사 35권을 만들고 나서 임나 일본부서를 고정화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나 대가야 국성비라고 나옵니다. 임나 대가야 국성비다라고 해서 대가야가 임나라는 거예요. 고령이 임나라는 겁니다. 그 비석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국민들이 대가야 위에 있는 임나라고 하는 걸 돌로 깨버렸잖아요. 깨버렸거든요. 임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나가 가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학계가 하고 있는 그 짓이 뭐냐면 다시 가야 비석에 위에다가 임나를 붙이고 있다. 뭐 진행 중이면서 실제로 붙였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몰래 몰래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학계는 임나는 한반도에 가야고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 학계도 임나는 가야고 임나는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은 레일 위를 가고 있다라는 이 철길 보이시죠? 임나 한반도설로 똘똘 뭉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우익 채널이 있어요. 약간의 어떤 우익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러면 이런 지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가야의 지도라고 우리는 해놨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가야를 임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지도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장만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일본부다라고 하면서 일본석에 뭐 기문이다. 여기 임나 있는데 옆에 기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타 모르라고 해서 임나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석에 기문을 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은 임나국 속에 기문이 있는 거죠. 남원이 주장하는 기문을 주장을 한다면 결국 임나국 속에 소국 기문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임나일본부설 속에 기문이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뭐 사타라든지 모루라든지 임나 사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나국이 사현을 떼줬다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짓 역사지만 이런 거짓되고 왜곡된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이번에 우길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자위대 함기는 우길기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보세요라고 이 비교를 하잖아요.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죠. 형상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두 개를 보면 차이가 있다. 이게 우리 학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임나 가야설은 임나 일본 부설이 아니다. 그건 차이가 있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나 신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임나가 큐슈다라고 얘기하시는 주장하는 그런 어떤 저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학계에는 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일본 사학자들이 했던 주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옆에다가 비정하고 뭘 하면서 우리가 일본 뭐 식민사학을 극복했다.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학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1950년인가요? 다카시 토오루라고 하는 식민사학자, 경성제국대학 서울대 전신이죠. 거기 교수를 했던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도 조선학회라고 하는 거를 이끌어 갔다가 결국에는 1960년대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기 이전에 학자들 교류가 있잖아요. 1962년인가요? 그때 이 다카시 또오루 이쪽하고 이병도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얼싸안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학계의 책을 보니까 동방학지 연세대 그걸 보니까 자기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성삼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민 통치하에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이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복원할 줄 알았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 일본 교과서가 왜곡되었다고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교과서, 당신네들의 학문을 먼저 봐라라고 하는 그 일본인의 그 말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이 지금도 그 불씨가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임나일본부설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이 임나일본부설의 시작 연대는 무엇이냐? 그건 일본서기 신공 49년 369년조라고 얘기를 하죠. 120년을 늦춰가지고 369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4세기 369년에 뭐냐면은 왜가 칠국을 정벌했다. 한반도 경상도 땅에 와서 칠국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돌아서 신미달의 사업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선사 편수 전라도 천년사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마스가 얘기한 대로 신미다래를 자 여기에서 먼저 경상도 쪽을 보시면요. 경상도에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다라, 탁순, 가라의 칠국을 평전했다. 이 칠국은 가야 칠국도 아니고 임나 칠국도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이거를 임나 일본부설의 빌미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임나 칠국이라고 하지만 칠국입니다. 자 군대를 옮겨서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의 오랑캐 친미다래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이 친미다래를 바로 해남 강진으로 비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그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 항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 천년만년 영원토록 백제가 제후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봄, 가을로 일본 황실에 부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내용은 부정합니다. 천년만년 조공하겠다 이런 내용은 부정을 하지만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950년대 이미 50년대에 이병도의 설로 해가지고 뭐냐면 이 친미다래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초고왕이 마한 지역을 복속했다라고 하는 저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저쪽 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지금 60년 이상을 배웠는데 이거를 그러면 교과서를 버리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근초고왕이 마한 지역을 복속했다는 저 화살표가 뭐냐면은 친미다래 또는 사업,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친미다래와 사업이 마한이라는 근거는 문헌적으로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설에 이 마한정복, 4세기 마한정복설이 악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에 또 마한 멸망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세기에 반파 기문 대사
그리고 임나사연입니다.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는 이 임나사연이라는 임나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나사연이 어디다라고 하는 거를 전라도 땅에다가 뭐 여수, 광양, 순천 이런 데다가 비정을 했어요. 전라도를 임나사연, 완전히 가야라는 이름도 아니고 드디어 임나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노골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중앙일보에서 10년 전에 임나사연을 백제하량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토대로 한 역사 왜곡이 임나일본부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실렸죠. 백제가 512년에 임나사연을 요청하자 그 임나사연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임나사연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512년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치고 표를 올려서 임나국에 상칠이, 상다리라고 여기서는 부릅니다. 또 학계에서는 상다리, 하다리, 사타모루에 사현을 청하니까 막 이렇게 서로 신하들하고 왕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두자라고 해서 표에 따라 임나사연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임나사연이 한반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영산강 유역 쪽에 이렇게 비정을 했지만 지금은 뭐냐 우리 학계는 그걸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어디입니까? 여수, 순천, 광양, 돌산도 여기가 이제 임나사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나사연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분홍색 부분 왼쪽이잖아요. 왼쪽인데 실제로 512년에 이 사연을 뺏기니까 요 파란색 부분으로 임나가 축소되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세마스의 지도가 많이 나오는데 임나의 축소 과정이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370년이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369년조로 해서 얻은 땅을 다 임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69년에 어떤 공격을 해 들어와서 외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임나 땅을 얻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축소가 되어서 512년에 임나 사연을 백제에게 뺏기고 그다음에 기문 달라고 하니까 기문 뺏기고라고 하면서 임나가 축소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전부 한반도 남부에다가 이렇게 비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전라도 땅에다 비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마한을 복속했다. 근초광이 마한을 복속했다라고 하면서 저 아래 해남 강진까지 복속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임나 사현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때 복속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 소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백제가 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한3는 6세기에 와서야 백제가 저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강력 변화를 지금 학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년간의 최근 한 10년 안의 변화가 바로 이거거든요. 4세기의 마한이 완전히 멸망당한 4세기 멸망설에서 아니다, 남아있었다, 마한이. 그래서 6세기 멸망설을 가져오는데 그게 일본 서기로 보면 임나 사현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극우에 그거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실제로 있었죠. 근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전라도 오천년사에는 뭐 이런 기문도 다 들어가는 거죠. 6세기니까요. 512년 임나사연, 513년이 기문이거든요. 이 기문을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임나의 영역 속에 기문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한번 전라도 천년사 사태를 보면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여기 써 있는데, 전라도 천년사가 광주 시장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뭐, 무슨 딴 일로 이제 못 나오면서, 저희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연기가 된 거예요. 원래는 11월 21일에 공정식을 하고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2월 20일 한 달이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연기된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 날, 전라도 천년사 34권이 이게 안 받지만 우려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도민연대에 있는 양경임 선생님이 그걸 이제 보신 거죠. 영상을 보시고 늦었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서 전라도 천년사의 책 내용이 어떤지 한번 알려달라고 해서 양경임 선생이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먼저 기문만 알려달라. 기문구 우리가 남원 시민연대로서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남원이 김은국으로 등재된 걸 막지 않았느냐, 김은국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걸 보니까 완전 김은국으로
고배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전라도 오천년사에 왜 김은국이 여기 임나의 소국인 일본 서기만 나오면 김은국이 들어가 있냐라고 해서 이것만을 가지고서 일단 이거를 시정해라라고 하면서 12월 16일에 급하게 전라도 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 도민연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19일 날 전북도청에서 시위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라도 오천년사를 선공개 후에 출간하라라고 해가지고 2022년 봉종식은 12월 21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20일 전날 봉종식이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식민사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먼저 봐야 되겠다,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1월 중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편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1월부터 4월까지 집거에 들어갑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면서 침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온 게 뭐냐면은 4월 말에서 5월 7일까지 2주간 공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라고 갑자기 2주를 준 거예요. 근데 그 2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앞이죠 해가지고 결국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공람 기간에 한 77건의 비판의 어떤 글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그래도 이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보내면서 이걸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다시 이제 뭐 이렇게 시위에 들어가신 거죠. 전라도민연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라도 천년사는 7월 9일까지 2달간 연장한다. 이게 2주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 7월 9일까지 2달간 연장해서 연장을 하고 공개 토론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 토론도 몇 번에 거쳐서 했죠. 첫 번째 뭐 이때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전라도민연대 그리고 이덕일 교수님이 나갔고 저쪽에서 이강래 교수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나왔죠. 이근우 교수 뭐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토론을 했습니다. 또 임실에 가서 이덕일 교수가 강의를 하고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남원위에가 바로 임실이잖아요. 임실을 또 기문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임실도 어떻게 보면 들고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 전쟁인데 이제 6월 달에 확전이 됩니다. 확전이 되는 상황은 뭐냐면, 뭐, 여기 보시면 6월 1일인가요? 전국 24개 역사학계, 지금 강단의 주류 역사학계에서 입장 발표 성명서를 막 발표를 하죠. 그리고 18개 호남 지역의 또 역사학계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뭐 120명이 개개인들의 의사를 가지고서 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자보를 썼다. 보도자료는 나왔는데 그 대학을 가보니까 대자보가 없어요. 어찌됐든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우리 저기 도명 스님을 비롯해서 이 불교계에서 또 나서셔가지고 이런 또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저쪽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도 또 답하라. 우리가 또 공개 질의서를 이쪽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또 그들의 그거를 갖다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역사 선생들이잖아요. 역사 선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6월 21일 전라도 천년사의 논란 주요 쟁점은 뭐냐? 기경량, 아까 고구려가 뻥을 쳤다라고 하는 그 기경량이 나와가지고 또 뭐 강의를 하고 마하는 어디 있었냐? 신가영. 신가영이라는 사람도 이런 쪽에 발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나키 역사학의 한국 고대에서 침투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환단고기를 세상에 낸 이유립 선생을 명예훼손을 하는 논문 2개를 써가지고 그 논문을 보고서도 통과를 시켰다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장신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가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키 역사학이라고 하는 모멸적인 언사를 뭐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김제지역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김제가 일본석의 벽중이 웬 말이냐. 아까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친미다레와
신미다래가 도륙을 당하자 스스로 항복을 한 4개 읍이 있는데요. 그중에 벽중이 김제다. 벽골제가 있으니까 김제다라고 해서 음을 붙였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해서 김제지역위원회가 오늘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가 되면 지난주에 원래 생방을 하려다가 이게 녹화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대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쇠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토론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토론회나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뭐 합동 토론회든 또는 공청회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저쪽에서도 칼럼을 계속 쓰고 그리고 이쪽 전라도민연대와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언론에 우리의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역사 전쟁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임나 누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고서요. 그 전라도 천년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는요. 임나 일본 부설. 또 최근에 이근우 교수가 칼럼을 뭐 올리기도 했는데 신문에 임나 일본 부설의 문제는 임나의 위치 문제입니다. 일본부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학계에서는 뭐냐면 임나의 위치 문제가 아니라 일본부의 성격 문제다. 마치 이제 식민사관 하면은 한사군 한반도설 그리고 임나 한반도설인데 이거를 갖다가 한사군 한반도설이 문제가 아니라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고조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식민지인데 거기에 고조선인이 주체적이고 그리고 상위 계급에도 있었다. 그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일제 식민지에 보면은 간부 생활을 하잖아요. 그 위에서 이제 고위층, 뭐 귀족으로 사는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떵떵거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냐, 한사군이 요서에 있었냐, 한반도 밖에 있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임나도 역시나 임나가 한반도에 있느냐, 일본 열도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일본 서기, 그래, 당신들이 봤을 때 일본 서기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니, 일본 서기에 그러면 임나의 위치를 보자. 일본 서기에 가장 최초로 나오는 임나에 대한 설명은 최초로 나오니까 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임나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숭신천왕 65년. 근데요, BC 33년이에요. BC 33년. 자, 이때에 임나국이 소나갈길지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조공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임나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임나는 숙자국에서 2000열이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대림의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조건이 조선이라 써 있네요. 조건이 모두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임나라는 거죠. 축자국에서 2000열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축자국에서 2000열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왜냐면 일본 서기가 중국 문헌을 그대로 그거를 그 어떤 성격, 구성 이런 것들, 문장 그걸 가져온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삼국지 외인조도 많이 가져오는데요. 이 삼국지 외인조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구야한국, 김해에서 일천리를 가면 대마도, 대마도에서 일천리를 가면 일대국, 이게 이끼섬이에요. 이끼섬에서 일천여리를 가면 큐슈 북부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있죠. 자, 구야국에서 대마도 일천여리,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일천여리 하면 일기도, 그 다음에 일기도에서 일천여리 말로국. 그 주변이 조금 아래쪽에 하면 축자국입니다. 축전국, 축후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자국인데 그러면 일본 서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나를 축자국에서 이천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그냥 일천리도 아니고 일천열이 되어 있잖아요. 여긴 이천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실측으로 보면요. 실측으로 보면 김해도 아니고 대마도도 아니에요. 쭉 넘어갑니다. 일측으로 하면은. 요거 일천년리가 한 200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 대전까지 와요. 일천리 하면요. 쭉 대전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일천리에서 이천리 가면 저 북한 땅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일천리라고 하는 것은 실측의 일천리가 아니고, 하루에 갈 수 있는 해로로, 바다로 가잖아요. 해로로 갈 수 있는 하루나절을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일천열이라고 했다. 옛날은 그 전기가 없으니까 한 오후 한 4시쯤까지 이제 가는 거죠. 가면은 다시 밤이 되면은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은 그 섬에 머물러 자는 거예요. 그걸 일천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축자국에서 이천리는 뭐냐? 정확하게 대마도가 된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외인주하고 합쳐보면 이거는 대마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는 대마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이 되는 게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조해. 임나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바다로 막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북조해 할 때 조는 막힐 조자예요. 험하게 막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건 뭐냐면 북쪽이 바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섬이거나 큐슈가 저 보시면은 큐슈 북부면은요. 그 위쪽이 바다죠. 그러니까 큐슈 북부이거나 아니면은 대마도인 거예요. 김해는요.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고대에는 뭐 침수가 많이 됐느니 이런 소리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조건이 안 맞습니다. 축자국에서 2000년이가 안 맞죠. 그래서 일본 서기가 밝히는 임나의 3대 조건, 축자국에서 2000년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합하면 대마도가 명확하게 된다. 여기에서 계림의 서남 쪽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계림의 서남 쪽도 해로로 보시면 이게 서남 쪽이 대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딱 맞는 거는 대마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의 위치를 표시한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은 대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어요. 세마스 야츠카즈는 북조회 할 때 북을 갖다가 앞문장에 붙여버립니다. 축자국 이천열이 북, 그 다음에 조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남부의 임나를 설정해 보려고 했다. 일본의 또 식민사학 미시나 쇼에는 북조의 주어를 임나가 아닌 축자국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했다. 해석에 무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해버려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는 북쪽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임나의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거는 일본석이 편찬자의 잘못인 듯 하다라고 하는 주석을 답니다. 이거는 우리 학계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대마도로 나오니까 이건 편찬자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을 쓰는데 오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일본서기 번역 3권의 책이 있죠. 여기에서 이 인나의 위치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북조해 할 때 막힐 조자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막힐 조자를요. 사이에 두고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사이에 두고로 왜곡을 한 거예요. 번역을 오역을 해서라도 김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도 우리 학계, 일본 학계가 무던히 애썼던 것이 숭신천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학 교수는 이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2021년 11월 달에 토론을 할 때 양쪽에서 붙었어요. 저하고 이제 이덕일 교수가 이쪽에 있었고 저쪽에 이두학하고 곽장근이 있었습니다. 곽장근 교수가. 그래서 이제 남원에서 토론을 붙었는데 이때 뭐냐면은 이두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숭신 65조에 의한다면 임나는 대마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려고. 그렇지만 일본석의 이 문구에서 임나의 위치를 얘기한 이 문구는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이병성 교수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대마도를 답사하면서 임나와 관련된 지명을 80여 개나 발견했다. 가령 이제 임나 대마도지라고 하는 대마도의 거의 증정 대마도지. 여기 보면 고대 임나국에는 시타로라는 말이 있고 시타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아, 임나국에 있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가 임난 거죠. 임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지. 일본석에 보면 목협자가
처음에 임나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일본인들이 노래하였다. 저 멀리 일기로부터 목협자가 건너왔네. 이끼섬 일기도에서 건너왔네. 그럼 어디입니까? 대마도죠. 그래서 임나는 대마도였다라는 겁니다. 환단고기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환단고기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임나는 처음에는 저 서북쪽에 북쪽 대마도의 서북쪽에 귀퉁이를 임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가 이제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는 대마도 전칭야라고 해서 대마도 전체를 임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환단고기하고 일본서기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숭신천왕조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숭신천왕 65년 BC 33년에는 분명히 임나가 대마도였다. 여기서부터 임나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임나에 관한 기록이 뭐냐? 광개토태양 비문이에요. 광개토태양 비문이 언젠가요? 그게 이제 광개토태양이 돌아가셨을 때잖아요. 그 시기니까 그 시기에 임나의 위치 기록이 비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문의 내용을 보면요. 400년이에요. 400년. 경자년에 왕이, 광개토 태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되었다. 신라 성에 보면 왜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군이 도착을 하자 왜가 퇴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 뒤를 추격했다라는 거죠. 급하게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여기에 임나가라가 나오는 거예요. 임나가라. 이거는 일본인들이 지우지도 않았어요. 뭐, 이제 쪼개지도 않고, 임나가라라고 명확하게 남겨놨습니다. 다른 부분을 쪼갰는데요.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알라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임나가라. 그래서 우리 주류 학계에서는, 아, 봐라. 광개토태양비에 임나가라 있지 않냐. 임나가 왜 없냐. 이게 한반도에 있는 거다. 이거 저기 그 김해 지역이야. 그리고 종발성은 부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임나가라는 금강가야 김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첫 번째로 일본서기의 숭신천왕 65년조를 보면은 아까 임나는 대마도가 명확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대마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비문에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급히 추격을 해가지고 대마도 이제 그 왜들을 추격한다는 거예요. 퇴각하는 왜. 그럼 왜가 퇴각할 때 어떻게 퇴각하느냐? 그거를 한번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숭신천왕 65년조의 기록에 바로 이어지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나의 또 다른 별칭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임나의 다른 별칭이 있다. 그러면은 임나의 위치를 기록한 것은 일본서기 숭신천왕 65년조예요. BC 33년입니다. 자, 33년부터 일본서기 내용을 보면요. 65년 BC 33년 임나국이 소나 갈길 임나국에 소나 갈길지가 조공을 바쳤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66년, 67년, 68년, 3년 뒤에 숭신천왕은 죽게 됩니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수인천왕이 등장을 하죠. 제가 이제 천왕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서 그대로를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천왕이라고 합니다. 자, 수인천왕 1년이 BC 29년이고요. 수인천왕 2년이 BC 28년입니다. 자, 28년이 되니까 몇 년 지났죠? 33년에서 1, 2, 3, 4, 5, 5년이 지났어요. 소나 갈길지가 임나국에서 와서 조공을 마쳤는데 이 소나 갈길지가 이제는 돌아가고 싶다. 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임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마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단 100피를 주어서 임나 왕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일설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마에 뿔이 난 사람이 한 척의 배를 타고 월국의 사반포에 도착하였다. 정복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을 강록이라고 말하였다. 그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의부가라 국왕의 아들로 이름은 보로아 아라사등인데 또 한 이름은 우사기 아리 질지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요. 또 다른 일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배를 타고 왔는데 의부가라 국왕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임나국의 소나 갈길지가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일설에
의부가라에 우사기 아리 질지간지. 이게 뭐냐면은 음독, 훈독. 이 사람들은 이제 A를 B라고 읽으면은 B라고도 읽고 A를 읽고. 그러니까 일본 말을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라고도 읽고 우라고도 읽는 거죠. 소나 갈길지, 우사기, 아리, 질지, 간지는 동일 인물이다. 그러면 동일 인물의 나라를 뭘로 표현했냐? 임나국의 소나 갈길지, 의부가라의 우사길이 뭐 질지, 간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임나가 의부가란 거죠. 임나가 별칭이 의부가란 겁니다. 임나가 지금 위치는 아까 봤을 때 대마도였잖아요. 그럼 대마도가 의부가란 거예요. 의부가라. 이렇게 가셨죠. 자,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두 개를 합쳤을 때 의부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임나가라가 되죠. 근데 관계도태형 비문에 뭐가 있습니까? 임나가라가 있잖아요. 임나가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겁니다. 대마도예요, 그냥. 대마도. 자, 그래서 임나를 대가야로 여기서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숭신천왕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보셨던 수인천왕조에 나오는 이거를 합쳐가지고 뭐냐면은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의부가라라고 하는 것을 의부를 오오라고 음독을 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음독을 오 가라 이렇게 음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이거는 대를 뜻할 때 오라고 읽는데 라고 하면서 대가야라고 칭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부가라인데 이거를 오라고 읽는다는 거죠. 오가라다. 근데 오가 또 다른 뜻이 오라고 하는 거는 대를 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의부를 오가라로 읽었고 오가 대를 오가라로 읽는다고 해서 오가라로 읽는 것은 의부가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맞추냐면은 이 의부가라가 근데 의부가라는요 지금은 읽을 때 뭐냐면 이또미라고 나와요. 이또미 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라고 안 읽습니다. 이거를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결국 대가야라고 이게 의부가라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대가야라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나는 의부가라다. 이렇게 일본서기의 문헌에 나오는데 의부가라는 오라고 읽으니 오라고 읽는 대가야다. 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임나는 대가야다. 자, 이런 도식을 성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나는 대가야, 임나는 가야. 그래서 식민사학의 논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 19세기에 이미 일본인들이 임나일본부서를 고착하기 위해서 대가야는 우리 숭신의 때에 소나갈길지를 보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숭신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소나갈길지가 왔을 때는 BC 33년이잖아요. 대가야는 언제입니까? AD 42년이에요. 그러면은 75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75년 이상 후에 대가야가 건국이 되는데 아니, 대가야가 그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임나는 대가야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대가야가 소나갈길지를 보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임나일본부서를 성립하기 위해서 요시다 도고, 수인천왕 원년에 대가야는 본주에 기숙해서 임나의 국호를 받고 관가가 되었다. 의부가라는 어디 가고, 갑자기 의부를 오라고 읽는다고 하면서, 오가 대가야다라고 해서, 대가야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 넣어버렸죠. 근데 이렇게 바꾼 걸요. 우리 뭐 실학자니 뭐 18세기, 19세기 실학자들도 이렇게 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임나가 가야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몇 개 씁니다. 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겁니다. 임나는 이미 그 숭신천왕조라고 하는 게 BC 33년에 그 기록이 있으니까 33년 이전에 임나가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는 계속 존재했어요. 존재하고 그러니까 임나가 가야가 아닌 거죠. 임나는 훨씬 전에 75년이 지나야 가야가 건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나는 그냥 대마도를 갖다 이렇게 하고 가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멸망도 다르잖아요. 임나는 646년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임나의 조를 폐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수없는 그 임나의 기록이 562년에 가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도 임나는 존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국도 다르고 멸망도 다르고 가야는 삼국사기의 육가야고 임나는 십국이고 임나는 뒤에 십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가야와 임나는 나라의 숫자, 국명, 국왕
건국 멸망 벌어진 사건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는 다른 나라다. 만약에 그걸 동일시한다면 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부르거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문헌이 섞이거나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의 임나는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가야를 얘기하는 적이 잠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야와 임나는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동일시하는 임나일본부 성립 과정의 그 끝판이 뭐였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의 임나비석을 세운 거예요. 조선사 편수에서 35권을 만들고 나서 임나일본부서를 확고히 하는 비석을 고령대가야라고 하는 이 비석을 세우면서 임나가 대가야다라고 하는 그동안 만들어 왔던 것 갖다가 비석으로 확고히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처음에 금관가야잖아요. 금관가야인데 그게 후기에 대가야 고령이 대가야인데 그래서 임나인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머니까 뭐냐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김해를 먼저 대가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임나가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지금 교과서에는 그 전기가야, 후기가야 이게 종주국이 뭐냐라고 하면서 전기가야는 금관가야, 후기가야는 대가야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계는 뭐냐면 가야가 임나기 때문에 임나로 보는 거예요. 전기에는 저쪽 임나가 이렇게 했고 후기에는 저쪽 고령의 임나가 이제 흥행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우리 학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림에서 서남 쪽이라고 했을 때, 이 이제 대마도 위치 있잖아요. 그 일본석에 나왔던 세 번째에다가 세 번째 그 조건은 약간의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림이 있으니까 무추로 보면은 서남 쪽이면은 김해가 맞을 수 있거든요. 무추로 보면. 이제 해로로 보면 대마도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 김해로 결정을 했다. 대가야긴 한데, 고령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금관가야로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임나가라는 금관가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도 우리 학계가 뭐냐면,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임나가야를 쳤다라고 하는 거를 금관가야가 이렇게 망해가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369년이니까 금관가의 5대 20품왕 때거든요. 근데 20품왕은 그냥 온전하게 자기 그 왕의 통치 기간을 넘겨줍니다. 좌지왕, 취희왕, 질지왕, 겸지왕, 구영왕, 10대 왕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져가지고 김유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관가야는 어디서 뭐 광개토 태양이 와가지고 뭘 쳐가지고 뭐 왕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삼국사기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부가라는 대가야가 아니다. 그래서 임나국 소나갈길지 의부가라 우사기 아리 질지간지. 그래서 임나는 의부가라다. 근데 의부를 빼니까 두 개를 붙이면 임나가라다. 그 임나가라가 어디냐면 광개도 태양 비문에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임나가라를 갖다가 저기를 했다. 임나가라를 쫓아갔다. 그 대마도인 거죠. 대마도. 그대로 임나가라는 대마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미 75년이 지나서 의부가라가 있고 나서 75년이 지나야 가야가 이제 나오잖아요. 가야가 건국을 하잖아요. 그럼 가라라고 하는 건 뭐냐? 가라라고 하는 건 태백일사를 보면은 가라는 수읍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읍이라는 거예요.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머리가 되는 마을이다. 머리가 되는 읍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임나라고 하는 땅, 임나라고 하는 동네, 임나라고 하는 마을, 뭐 이런 뜻이 임나가라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마도는 삼가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백일사에만 나오는 건데 좌호가라가 신라에 속하고 인이가라가 고구려에 속하고 계지가라가 백제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대마도에 가면요. 이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인이가라 할 때 인이가 그대로 교통 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좌호가라라고 했을 때 좌호도 뭐 좌호 무슨 항구 그다음에 소학교 이렇게 해서 좌호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마도로 가면 태백일사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대마도는 삼가라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립 선생이 거길 가가지고 뭘 조작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화명유치초라고 10세기에 문헌이 있는데요. 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세기 문헌에도 대마도의 지명 계지와 좌호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현대에 생긴 지명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 가는 그런 오래된 그 지명이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지가라, 좌우가라, 인이가라의 계지, 좌우, 인이가 아주 오래된 지명이라는 것에 문헌적 근거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 환단곡에 나와 있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는 임나 땅이다. 임나의 머리가 되는 읍이다라고 해서 임나가라고, 그 임나가라는 당시에 대마도였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광개토 태왕이 쳤을 때 400년 이때까지 뭐냐면은 임나는 대마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광개토 태왕 비의 신묘년조를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왜곡된 해석이죠. 일본이 바다를 건너가서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민을 삼았다. 아, 이게 이제 임나일보무술로 가는 그 해석인데, 일본인들의 해석인데, 이걸 아까 기경량이 그대로 하잖아요. 신민년 이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주어는 고구려다. 주어는 광개토 태왕이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바다를 건너서 도해파, 바다를 건너서 이르는 공모다 외적을 격파했다.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죠. 광개토 태왕이 외를 추격하여서 대마도를 먼저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그 비문에는 그 뒤를 급격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비문에 나오잖아요. 급히 추격한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삼국 사기를 보면요. 이 왜군이 퇴각하는 거점으로서 독산이라는 곳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문헌에. 그 독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배를 타고 해류 흐름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대마도로 다시 주둔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쫓겨나면 큐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해로로 오게 되면 대림의 서남쪽이 또한 대마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임나가라는 대마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나가라 종발성이라고 했는데 종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쫓아가서 성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가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어리석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알라인 수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알라인이 수비병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알라인. 알라인이 군사를 주둔하여 지키게 하였다. 알라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광개토 태왕이 일본 열도를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대마도,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큐슈로 진주를 하고 그러면서 알라인들에게 수병을 맡기게 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알라인에게 또 수비병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400년의 광개토 태왕의 군사가 임나가라의 종발성 대마도에 이르자 성이 즉시 귀순하고 복종하였다. 그래서 광개토 열제는 여기에 알라인으로 하여금 대마도를 지키게 하였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큐슈를 정벌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큐슈를 진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큐슈를 정벌하고 나서 또 알라인으로 하여금 수비와 치안 유지를 맡겼다. 그리고 혼슈로 정벌하고 나서 알라인으로 하여금 수비와 치안을 맡겼다. 이게 뭐냐면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문에 나온 내용이 일본서기에 추정할 수 있는 글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중천왕 때예요. 이중천왕 404년이에요. 자, 400년에 뭐냐면은 대마도를 추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큐슈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400년, 401년, 402년, 403년, 404년. 그러면 뭐냐면은 큐슈까지 고구려가 진주를 해와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축자국. 아까 보셨던 큐슈 북부에 보면 축자국이 있잖아요. 축자국에 자리한 삼신이 공중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왜 나의 백성을 빼앗아 가느냐? 나는 너를 참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공중에서 외쳐 가로되
검도태장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 광개토태왕이네.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광개토태왕의 발음을 갖다가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큐슈에 진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백성이 좀 상했을 수 있잖아요. 뭐 고구려 군사라든지 아니면은 알라인이 수비병을 맡겼으니까 알라인이 좀 상했거나 이럴 수 있는데 나의 백성들을 왜 뺏어가느냐? 내가 죽여버리겠다. 삼신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검도태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광개토태왕입니다. 광개토태왕. 자, 그래서 404년. 자, 그래서 뭐냐면 공중에서 외쳐가로되 검도태자왕이다, 광개토태왕이다라고 했고 뒤이어서 천황이 담노도에서 사냥을 하는데 황비가 죽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이때 이중천황이죠. 이중천황인데 담노도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이 담노도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담노도인데 담노도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왕비가 죽었다는 거죠. 왕비가 이 전쟁에서 살해가 되었다. 이해 10월에는 숙자의 차지부를 파하고 그 땅을 모두 삼신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광개토 태왕에게 완전하게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의 주인은 고구려이십니다. 뭐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축자잖아요. 그러니까 큐슈예요, 큐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은 그 땅을 모두 광개토태왕에게 주노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광개토태왕이 전체 일본 열도를 진격을 했지만은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때부터 식민지를 경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큐슈입니다. 큐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개토태왕 비문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좀 잘못됐는데 금강가야라고 하는 게 임나가라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건데 여긴 지워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대마도를 치고 큐슈를 치고 담노도를 거쳐가지고 저 무장까지 갔다. 이게 광개토태왕 비문. 그게 원래 결자, 사라진 글자들을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라진 글자가 어디냐면 잘 보시면은 이게 뉘어져 있다가 그냥 세워졌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면하고 3면 사이만 전부 다 갉아먹었죠. 이면 10행과 3면 1행이 있는데 여기를 복원을 해보면 여기가 뭐냐면 일본 열도 정벌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훼손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뭐냐면은 임나연정을 건설을 합니다. 이게 임나 19기예요. 이게 드디어 광개토 태왕의 군사가 큐슈 북부 해안으로 건너와서 큐슈의 전 지역을 공략을 했잖아요. 그 일본석에 보면 이게 삼신의 땅으로 인정한다. 아까 보셨죠? 일본석에 보면. 그러니까 큐슈 축자국 삼신의 땅으로 인정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아까 알라인에게 수병을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알라가 태백일사에 보면 신비로 미스테리한 내용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알라가 임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임나 연정의 어떤 주인이 알라가 되는 순간이죠. 알라가 수비병을 맡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의 신임을 받는 게 알라가 된 거잖아요. 알라가 원래 큐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라가 대마도로 와서 수비를 맡고 큐슈의 수비를 맡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수비병 역할을 하니까 친고구려의 역할을 하니까 이 임나 연정의 주축 세력이 알라가 된 거예요. 그래 알라를 중심으로 임나 십국 체계를 완성시켜서 고구려의 식민지 이걸 왜 만드느냐? 백제가 왜 하고 교통을 하니까 중간 다리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서일본 그때 당시에는 고대 한국인의 어떤 땅이지만 그 땅을 완전히 대마도하고 큐슈하고 여기 뭐냐면은 큐슈라고 했을 때 임나 십국에 대마도가 포함이 돼요. 대마도, 이끼섬 해가지고 섬이 3개, 그 다음에 큐슈에 7개의 어떤 지역을 합해서 임나 십국이라고 합니다. 그 임나 십국이라고 해가지고 자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영락 10년 400년에 삼가라, 대마도에 있는 계지가라, 이니가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던 게 전부 고구려의 귀속이 되고 이때부터 바다와 육지의 여러 외들을 모두 임나에서 통제를 해서 10개 나라로 나뉘어서 다스리면서 연정이라고 했다. 이게 임나 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400년 이전까지는 임나는 대마도였는데 이때는 임나 10개 연정이 되면서
대마도도 임나, 그 다음에 뭐 이끼섬도 임나 해가지고 임나의 10국이 된 겁니다. 큐슈까지. 그래서 임나가 확장이 돼요. 대마도와 큐슈가 임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고구려의 연정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직접 관할하였으므로 열제, 광개토 태왕의 명령 없이는, 또는 고구려의 열제의 명령 없이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십 년을 가요. 수십 년 동안에 친고구려계가 집권을 한 임나 연정이 수십 년을 간다. 이게 정확하게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10개 임나 10국이 일본 서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일본 서기에도 임나 10국이 나와 있잖아요. 가라, 알라, 사이기, 다라, 돌마, 고차, 자타, 삼바나, 걸찬, 염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비정을 해보면 큐슈의 전부 다 비정이 됩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사이기국이 있는데 이 사이기국은 한단국에 보면 2기국인데 이게 1기국이에요. 이끼섬입니다. 사이기국은 이끼섬이에요. 그래서 대마도, 이끼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섬 해가지고 3개 섬하고 7개, 큐슈의 7개의 국가가 합해서 임나 10국이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민족 진영에서는 임나가 큐슈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병성 교수님처럼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는 그 이전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 겁니다. 민족 진영에서 일본 열도서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연대가 이게 틀렸을 뿐이죠. 이게 큐슈에 임나 10국이 있다. 거기에 이제 가야 유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오순재 박사가 이렇게 보면은 유물 유적에 있는 거, 이게 10국의 유적과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는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다 임나다. 그러니까 임나 10국이 어디지라고 하면서 자꾸 한반도 남부에다가 비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조원영 교수인가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요게 10국이에요. 졸마, 걸송국 뭐 해가지고 어딨지라고 해서 뭐 시읍만 비슷하면은 뭐 삼반화국 저기 아마 시읍 뭐 무슨 면일 거예요. 사이기국이라고 하면은 사이기국이 어디냐면 여기 그 합천에 삼가면이 있거든요. 3하고 4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사이기국을 여기다 비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멋대로 그냥 비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학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상남도사에는 이쪽 경상도 쪽에 임나 10국을 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임나 사연 비정하고 해가지고 임나에 관련된 거 한 20개 정도의 어떤 지명, 국명을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을 내면은 임나는 대마도다. 그리고 임나는 큐슈다. 이게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임나가 오카야마다 이것도 북한 학계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겁니다. 세계 어떻게 보면 연대가 좀 틀려서 이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대마도의 서북방에 조금을 임나라고 했다가 전체 대마도를 칭하는 게 임나였다가 광개토 태양이 임나가라를 정벌하고 큐슈를 정벌하면서 임나 연정을 구성을 해서 그때는 큐슈가 임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6세기쯤인가요? 그 뒤는 연구 뭐 좀 더 저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 뒤에는 오카야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 학계에서는 또 얘기해요. 알라인 수명 그 알라는 하만 아냐? 하만의 아라가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관련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세기죠, 4세기. 4세기에 보면은 4세기의 임나인몰부 설은 결국 7국의 위치잖아요. 일본서기 신공 49년, 369년에 외가 정벌했다는 7국의 위치는 어디냐. 이게 세마스의 설하고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합천을 달아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고 자, 이 7국의 오른쪽에 경상도 지역이 비정이 되면 서쪽으로 군대를 옮겼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전라도 천년사에서 나오는 강진 친미달에 그다음에 그 위쪽에 전라북도를 갖다가 전부 다 사읍이다 비리벽종 포미지 반고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스스로 항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 선사고대 3권을 보면은 최근에 연구 성과로 적어도 전북지방은 근초고왕 때 편입됐다라고 하면서 신공 49년 초의 위치 비정을 검토한 견해다. 사읍을 비리벽종 포미지 반고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 위치를 갖다가 약간의 어떤 비슷한 의미 있다라고 해서 비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칠국중 알라는 어디 있느냐? 하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알라를 자꾸 하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다. 저들은 지금 뭐 알라를 하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라가야하고 알라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 경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삼국사기를 보면요. 하만군조가 있어요. 하만군은 거풍왕이 이 여기에 아시량국 아나가야, 아라가야가 있는데 나하고 라는 서로 치환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량국 아나가야, 아라가야를 거풍왕이 멸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 동국통감 거풍왕 25년 538년에 그때 아시량국을 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풍왕 때에 아라가야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럼 거풍왕 때가 언제냐? 54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540년이나 538년, 539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문헌 10여 개. 자, 여기 보시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 실록, 세종실록, 기리지,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함안군, 읍지 등. 그다음에 버풍왕이 이제 그 중에서도 538년으로 특정을 했어요. 아라가야를 멸한 것이 동국통감, 동사강목, 역대통은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모든 국내 문헌은 아라가야가 신라 버풍왕 때에 멸망했다라고 명백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 저 가야의 역사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버풍왕 19년에 532년에 금강가야가 항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537년에 멸망했던 것도 있으니까 5, 6년이 지났을 때 그때에 아라가야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신라가 있잖아요.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고 몇 년이 지나서 아라가야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고 국내 문헌을 모두 부정하고 알라가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라하고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아라가야가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 알라가 아라가야하고 같으면은 알라가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라가야가 멸망해 있으니까. 근데 알라는 여전히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멸망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거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중심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편안할 안자에다가 신라할 때 라자를 쓰는 알라는 한반도에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알라라고 하는 건 일본 열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알라 신사도 있잖아요. 자, 여기 알라 신사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알라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라라고 하는 아라나 알라라고 읽히는 지명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일본에. 큐슈에도 있고 저기 보면은 오사카 쪽에도 있고요. 전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칠국 중에서 알라가 일본 열도에 있으니까 칠국이 일본 열도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만 가지고 하면 좀 그러니까 좀 하나 더 찾아보는 거예요. 다라도 일본 열도에 있다. 이 합천을 다라라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만희 시류, 후산오신, 세마스 야스카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야쿠자, 후산오신에다가 이만희 씨 전부 이런 사람들이 합천이 다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오가야, 육가야가 있지 다라국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가야다. 그리고 이제 대야라고 나오는데 이건 다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세마세 야스카즈는 합천이라고 하면서 다라는 삼국사기의 대량주, 대야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혀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야주를 설치해서 대야라는 이름이 나온 건 565년인데 다라국은 562년에 멸망하거든요. 서로 다른 거예요. 대야와 다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오순재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령 대가야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20분 거리예요. 그 합천이 있잖아요. 대가야입니다. 대가야를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레이트 가야라는 뜻이잖아요. 넓은 광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령만 있는 게 고령이 대가야지만 합천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어 체계를 보시면은 쭉 이렇게 방어 체계를 보시면 고령하고 합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합천에 다라리가 있어서 다라 아니냐? 다라리는 달에서 나왔죠. 달에서 나왔습니다. 달을 다라라고 하는 거죠. 원래 라라고 하는 건 나라의 명칭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라가 뭐냐면 달이기 때문에 나라의 명칭, 지역의 명칭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914년에 형성이 된 거예요, 명칭이. 그래서 이거는 다라가 될 수가 없다. 국명이 아니라 지명이라는 근거. 달을 다라라고 불렀다면 라는 어미가 지명 어미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명, 지역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다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면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북한학계 조사에 의하면은 다라산, 다라촌, 다라기, 다라마을, 다라강, 다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여기도 한 50개 이상이 일본 열대에 있어요. 그중에서 큐슈로 들어가 보면요. 큐슈의 어느 지역을 딱 들어가면 사가현이 있죠. 여기 보면 가야 고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다라산 전부 다 다라가 있잖아요. 여기가 다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지역이죠. 사가현에 보면은 다라산 동쪽 기슭에 또 다라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알라도 여기 큐슈에 있었죠? 다라도 여기 큐슈에 있죠? 칠국이라고 하는 것. 알라하고 다라는 또 임나 십국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큐슈에 있다. 최재석 교수님 같은 분은 다라국의 위치를 큐슈의 아리아케 우미 연안에 다라촌, 다라산 일대에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라도 큐슈에 있다. 다라도 한반도에 없다라는 거죠. 알라도 한반도에 없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칠국 중에서 남가라. 이 남가라를 금관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가라가 저기 대가야다. 남쪽에 있으니까 금관가야가 남가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자, 527년에 보면은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527년에 이미 남가라는 신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금관가야하고 동일하다면은 남가라는 532년에 항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얘기죠. 자, 도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527년 이전에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가 있는데 이 남가라를 재건을 하자는 회의를 529년에 해요. 그러니까 남가라는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근데 삼국사에 보면은 532년에 금관가야가 항복을 하니까 이때 멸망을 하는 거죠. 금관가야는 532년까지 존재합니다. 남가라하고 금관가야는 다른 것이다. 금관가야는 532년에 거풍왕 때에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재건회의의 대상, 남가라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남가라는 금관가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가라는 금관가야가 아니다. 남가라는 금관국과 다른 청치체다. 정치체라는 말을 요즘 주류 학계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촌을 얘기하지만 임나 사촌이 512년에 백제가 달라고 해서 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전라도에 비정하려고 해서 지금 문제인데 그 512년에서 17년이 지나서 똑같은 개체 천황 때 임나 사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임나 사촌. 자, 임나 사촌은 그 기록이 개체 천황조 여기 보시면은 임나 사촌은 금관 뭐뭐뭐뭐 해가 사촌이다. 근데 다른 책에는 다다라 위에 두 번째죠. 두 번째 버전.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라고가 있다. 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냐 이거죠. 근데 강단사학계에서는요. 금관이 여기 있으니까 야 임나 사촌은 그러면은 저기 금관구 김해에 있는 거 아니냐 봐라. 그 한반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금관이라는 게 맞으려면 딴 거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책에는 다다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다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체천왕조에도 있고 575년 민달천왕조에도 있고 600년 추고천왕조에도 다다라가 있죠. 수나라가 있죠. 위타라고 해서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어느 게 맞냐. 개체천왕조도 다다라가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다다라가 어딨냐 이거죠. 이 다라도 이제 일본 열도에 있지만은 다다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일본 열도에서만 나와요. 이 지명이 똑같이 그대로 마늘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거든요. 저쪽에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니까 어디다 비정하냐면 다다라는 대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학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상사라고 음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죠. 다대포하고 다다라는요. 다하고 디귿만 비슷합니다. 근데 다다라하고 일본 열대 다다라는 똑같아요. 그러면 뭘 우선해야 됩니까? 똑같은 한자를 우선해야 되죠? 그러면 다다라가 있는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그러면 임나사촌이라는 게 유력한 게 큐슈인데, 큐슈에 보면은 다다라도 있고, 나라도 저쪽에 오사카 쪽에 있는데, 여기도 나라가 있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화다가 있습니다. 화다. 화다라고 하는 것도 왼쪽에 검색해 보면은 일본 열도에만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라 장군 이사부가 공격을 했던 임나사촌은 여기다. 네? 화다라거나 하거나 또는 오이타라고 해가지고 여기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가라는 결국에는 뭐냐? 남가라는 뭐냐면요. 자, 이 임나사촌, 임나사읍, 그리고 신라 육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사성이 전부 다 큐슈 북부에 있으니까 그 육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성을 갖다가 큐슈 북부에 4개 하고 그 다음에 저 금강국에 저 남가라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죠. 큐슈 북부의 주변에 남가라가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그게 육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로 추리해 보건대도 남가라는 큐슈에 있다. 그거는 금관가야하고 다른 정치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연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남가라는 일본 열도에 있고 남가라는 멸망연대가 금관가야하고 다르다.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남가라는 금관가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국 중에서 3개를 얘기를 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3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국이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친미달의 사업을 쳤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일본 열도에 있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칠국을 가지고서 쟤네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친미달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칠국이 일본 열도 큐슈에 있기 때문에 친미달해와 사업도 큐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반도에 비정을 하고 이거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게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친미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마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강진 친미달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 사업이 스스로 항복했다. 친미달해가 도륙을 당하니까 사업이 무서워가지고 저 비리벽중, 그 김제, 부안, 정읍, 네? 일본 저기 그 뭐 임진왜란이나 일대 가장 크게 저항하고 그리고 동학혁명의 어떤 그런 곳이 왜에게 저항을 한 곳이 스스로 다 왜군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전라도 천년사라는 거예요. 여기 전라도 천년사에 보시면 적어도 전북지방은 근초고왕 때 369년조에 의거하고 있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밑에 신공기 49년조에 보이는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의 위치 비정을 검토한 견해다. 이때 전북지방이 백제 영토가 됐을 것이다.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다. 여기 신공항우는 부정을 해요. 신공항우가 왔다라고 하는 건 신공은 부정을 하지만은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다. 외가 한반도로 와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산강 유역에 신미달해 그리고 마한 사업이니 오업이니 하면서 마한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끌어다가 마한은 문헌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4세기, 5세기, 6세기에 어느 문헌에도 마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없는데 고고학만 살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문헌을 갖다 뒷받침해 주는 게 고고학이지 고고학이 없는 문헌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없는 마한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한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세기 이 지역에 마한이 있었다는 문헌적 근거는 아무데도 없다. 일본석에 마한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석이 친미 달해와 함께 나오는 사업은 마한이 아니다. 마한이란 거는 전혀 없다. 사업이 전라북도라는 망발을 지금도 하고 있다. 세맛의 비정 위치를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이제 고부까지도 고사산이니 어쩌니 하면서 고부 지역도 이렇게 외가 들락날락하고 뭐 의식을 여기 보시면 고사산이 이제 고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외국에 사신 천웅 장언을 데리고 와가지고 승리를 확인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뭐 제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런 의식을 어디서 고부에서 거행을 했다는 거예요. 고부 사람 들고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자, 일본서기 6세기에 반파국을 보도 반파국이 반파됐다라고 해서 자, 반파가 장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라도 천년사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장수라면 어떻게 일본에 대비하냐? 일본에 대비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 반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꼼수를 하냐면은 저기 보이시나요? 중략이라는 말 보이시죠? 중략. 중간에 생략을 했어요. 저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건데요. 중략이라고 해서 봉우와 적악을 만들어서 이 지금 봉수대가 있는 걸 가지고서 지금 저희 여기 이제 장수군에 비정을 했는데 봉우와 적악을 만들어서 이 중략 부분이 있어요. 중간 생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간 생략된 부분이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이 뭐냐면 봉수와 적악을 대비하여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략을 해버려요. 일본에 대비하였다. 일본에 대비하였다. 봉수와 적악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선사 고대에서는 반파국의 위치를 비정하려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야 봉화로가 복원되어야 하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가야 고총이 뭐 가야 무덤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네 번째 조건을 은폐한 거죠. 확실한 뭘 했습니까? 중략을 함으로 중간 생략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봉수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봉수대가 그 옆에 있는 그 뭐 마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 조건을 은폐했습니다. 일본에 대비해야 된다. 어디가? 장수가 일본에 대비해야 된다. 자, 반파가 일본에 대비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옆에 있는 진안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대비했다라는 대목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 대목이 들어가면 반파국이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반파는 장수라고 하는 내륙 지방이잖아요. 그 지난해 문화원 부원장이 이렇게 봉화에만 집착하여 일본에 대비했다는 중요한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답변이 없다. 왜 침묵하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침묵을 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조건을 갖다 생략을 해버렸죠. 완전 중간 생략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반파가 장수군이라면은 왜 일본에 대비를 합니까? 여기서 왜 일본에 대비합니까? 일본이 어딘데? 일본 열도잖아요. 일본 여기서 쳐들어오는데 여기 아래쪽에 거제도 통영도 아니고 어디 부산도 아니고 어디 내륙에 저기서 왜 일본에 대비를 하냐 이거죠. 사기다. 일본에 대비한다는 필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그를 한 문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중간 생략을 하고 조건 하나를 삭제해 버렸다. 그러면서 장수군이 모든 조건에 맞는 곳인 양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꼼수를 부린 거죠. 그걸 반파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반파는요, 일본 열도에 가면 난파가 있어요. 또 단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본 열도니까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알라, 백제, 신라주라고 여기 써 있죠. 1098년의 지도예요. 신라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소국 신라, 소국 백제, 그리고 알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반파국이요. 반파국 가능성이 있는 반파나 이런 거 연구해 보면은 반파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찾아야 된다. 일본 문헌이란 일본서기인데 백제와 전쟁을 강행한 것은 반파라고 나오지 그 반파가 가야라고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반파를 대가야라고 해서 고령에다 배치하고 또 저쪽에 그 봉수대가 있다고 해서 장수군에다가 배치하냐. 근거가 전혀 없다. 결국에는 뭐냐? 반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반파하고 사건이 같이 이루어지는 기문과 대사도 한반도에 없는 겁니다. 한반도에 없는 거예요. 반파가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니까 그거와 사건을 같이 벌이는 기문과 대사도 없는 겁니다. 그 기문 대사는 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기문 대사도 없고 또 그 주변에 임나사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나사연도 그 주변에 없는 것이다. 반파만으로도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사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토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안에 뭐 조금 시간이 있지만 끝내겠습니다. 자, 임나사연 문제가 사실은 많은데요. 임나사연은 한반도에 없었다. 임나를 전라도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지금 마한3로 해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나사연이 먼저예요. 6세기에. 512년
백제가 임나 사연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문을 달라고 하잖아요. 513년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반파가 아니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죠. 근데 임나 사연도 그냥 임나 사연만 보더라도 아니에요. 백제가 임나 사연을 요청하자 임나 사연을 주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512년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주었기 때문에 임나국이 저 분홍색이 임나국이에요. 임나국이 임나 사연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파란 부분으로 축소된 거죠. 그게 512년에서 532년. 그러니까 그거의 왼쪽이 바로 임나 사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나 사연을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서는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잖아요. 임나 사연 모르는 중심지가 광양읍으로 비정하고 있다. 임나 사연을 비정하는 견해가 전남 동남부권을 임나 사연을 비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을 최근 학계는 수용하는 분위기다. 수용하는 분위기라는 건 뭡니까? 거기가 거기라는 겁니다. 상다리 여수반도, 여수돌산, 순천, 광양시로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다. 다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냐? 원래는 큐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큐슈거나 저 야마토베라고 써 있는 그쪽의 아래쪽에 그쪽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 임나사야는 임나일본부 설이다. 아까 얘기했죠. 뭐 다나카 도시야키도 임나사연 하량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 사람도 식민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냐면 임나사연 하량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하는 거는 임나일본부 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를 깰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물 화상경, 칠지도와 인물 화상경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백제가 후왕, 그러니까 제후국인 외열도의 외왕에게 주는 하사품이거든요. 후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칠지도에. 후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후왕,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라고 했는데 이 칠지도에 관해서도 전라도 천년사는 왜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고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이런 글이 써 있잖아요. 후왕이 아닌데 이런 글을 쓰면은 그게 외교가 형성이 안 돼요. 아,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미치로 보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외교적으로 서로 외와 교섭하기 위해서 외의 어떤 군사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쓰기 위해서 좀 사바사바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물 화상경은 뭐냐? 여기 주인공이 사마라고 나옵니다. 503년에 남동생 왕이 오시사카궁에 있을 때 사마께서 아우의 장수를 염원하여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인데요. 남동생 왕과 사마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사마는 무령왕릉 비문이 나왔기 때문에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이게 밝혀지니까 뭐냐면 사마가 남동생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령왕이 그때 왕이 아직 되지 않았던 개체천왕 남제 왕에게 보낸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개체천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낸 거죠. 이 거울은 503년에 백제 무령왕께서 일본 왕실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때 개체천왕은 천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우님의 장수를 바라네. 501년에 무령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백제의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502년, 503년이 되어서 그때 일본 열도를 관리 들어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관리 들어가서 이렇게 청동 거울을 준 겁니다. 그때 뭐냐면은 개체천왕은 개체천왕이 아니죠. 아니, 동생 왕이 어디에 있냐면 오시사카궁에 있었다. 오사카 쪽 동남 쪽에 있는 오시사카 궁에 있었던 그에게 장수를 염원한다라고 하면서 인물 화상경을 하사를 한 겁니다. 하사를 한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개체천왕이 여기 있는데 임나사연을 달라. 저 한반도 남부의 전라도 땅에 있는 임나사연을 달라라고 저 일본 열도 오사카 아래쪽에 왕궁이 있는 개체천왕에게 임나사연을 달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일본 열도에 있는 걸 달라고 했겠죠. 그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쓰면, 아니, 전라도 땅에 만약에 임나 사연이 있으면, 그냥 점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뭐, 오사카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제천왕에게 이렇게 달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것만 봐도 임나 사연의 위치를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임나 사촌이나 임나 사읍을 통해서 아까 보셨죠? 그래서 임나 사읍을 통해서 아까 이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임나사촌이나 임나사읍 또는 나중에 신라가 점유한 신라 육성 중에 사성. 자, 이거의 위치를 보시면은 아니 임나사촌은 여기 있고 전라도에 임나사현 사현은 거기 있다. 현은 거기 있고 임나사현은 거기 있고 큐슈에는 임나사촌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큐슈 전체가 어느 정도 임나로 통용이 됐다. 여기에 임나 사촌도 있고 임나 사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 사촌을 통해서 임나 사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개체천왕조에서 금관이 있는 부분은 무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관을 우리 한반도 남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맞는 거는 다른 책에 있는 계시천왕 다른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라고 하는 다다라가 맞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라가 이렇게 나오죠. 네 군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큐슈 북부가 이제 사건의 어떤 위치상에 이쪽 후쿠오카시가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타 위타라고 하는 건 오이타죠. 오이타현입니다. 오이타현을 위타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음상사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맞게 보입니다. 위타는 오이타다. 그 다음에 뭐냐면 화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화다는 여기에요. 여기 정확하게 화다가 있습니다. 일본의 화다, 위타 또는 화다라고 하는데 화다는 사가현 가라스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임나사촌을 형성했거나 요렇게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사촌의 위치는 큐슈 북부이니까 임나사현의 위치도 큐슈 남부든지 어쩌든지 그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임나사현 중에 이제 상다리 하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다리는 하다홀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서기 웅략기에 보면 하다홀이가 나오거든요. 임나국에는 하다호리현의 임나국은 하다호리현의 벼릅이다라고 해서 그 위에 구마나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마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구마나리를 공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주하고 여수 자기네들이 여수 광양 이쪽에다가 하다리를 갖다가 비정을 했는데 벼릅을 갖다가 저 공주에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마나리라고 하는 게 구마라는 게 곰이거든요. 이 곰에 관한 지명이 이 고마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냐 일본 열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게 되면은 결국 임나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큐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백제신라 그리고 임나사연은 상치리 하치리 또는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르는 큐슈 유명의 인근 지명들이다. 임나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나사연 중에서 모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루도 검색해 보시면 우리는 안 맞는데 왜 자꾸 그 모루를 광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루는 정확하게 한자 그대로가 여기 있거든요. 모루의 지명이 모루, 서모루, 동모루, 남모루, 북모루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사현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가지고 임나사현 관련 부분은 그 전라도 쪽이 전라 뭐 남도가 됐든 그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수하고 뭐 이런 쪽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싣는 학술지가 아니다. 이것저것 덧붙이지 마라 이거죠. 전라도민이 보고 배우는 역사서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전라도의 정체성이다. 대한민국 최고라는 학자들이 자부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영역을 줬던 지방정부의 전라도민들이 전라도 천년사의 사용자이며 소비자이며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결국 임나일본부에 맞춰진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단군조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동학혁명에 관한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임나 한반도 설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조선사 편수에서 16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서 조선사 35권을 만들었는데 지금 임나 가라설, 임나 한반도설로 해서 전부 다 그거를 갖다가 한반도에다가 이렇게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들을 한반도 남부 전라도 땅에다가 또 남도에다가 4세기, 6세기 일본 설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하게 34권이에요. 그 34권이 다 잘못됐고 근현대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몇천 년의 역사를 가늠하는 고대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는 우리 성과 이름을 무슨 창씨 계명을 하고 우리 지명을 못 쓰게 하는 창씨 계명을 했는데 현찬이는 가야를 임나로 바꾸고 남원의 이름을 김은으로, 김제의 이름을 벽골, 벽중으로, 신미를 신미다래로 바꿨다. 앞으로 가야금을 임나금으로 불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누구를 위한 전라도 천년사인가라고 하는 박덕규 선생의 칼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한 부분만 임나 1번 부서를 테마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